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사회자 같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학교를 강의하고 있는 황전입니다. 일단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공법에서 고인물. 고인물 고상철입니다. 대표. 네. 고상철 교수님. 그다음에 공법의 샘물 새로 오신 교수님. 어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공법의 고인물과 샘물 네. 두 분이 이제 출연하시게 됐는데 네. 일단 궁금한 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법을 공부했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치, 뭐 어렵죠. 러시아 말, 우리말로 써 있긴 했는데 중국어 같은지 러시아 말 같은지 헷갈리더라고요.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전체적으로 어떤 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다 가장. 뭐 목표 점수를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떤 단원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저마다 이제 선생님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 어떤 게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샘물부터. 일단은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법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생소한 과목이었는데 그치. 일반인들한테는 훨씬 더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은 어떤 전공? 그냥 법학과 학부이기 때문에 법학과 네. 맞춰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게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부터가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양이 많으니까 일단은 큰 흐름들부터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에 이 국계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개발법이나 정비법 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다가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처음부터 너무 세세한 암기사항들에 치중을 해버리면은 큰 틀을 놓쳐버리고 때문에 그 안쪽에서 막 헤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공부를 하시고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암기사항들은 거기에 덧대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법은 목차도 워낙 많고 이 목차를 또 세분화하다 보면 또 너무 많아서 이 자체가 너무 좀 수험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치. 좀 어떤 좀 쉽게 목차 같은 것도 머릿속에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지. 저는 이제 강의 노트에 각각의 법의 이제 목차들을 앞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목차들을 일단은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목차 큰 목차들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딱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전 20년을 강의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법도 모르고 그냥 이제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뭐 유아교육과 나왔어. 나 법을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막상 6개 과목을 공인중개사 시작을 딱 해서 책을 딱 넘기면 이게 안 넘어가요, 이 책은. 그 어떤 느낌이냐면 개론책을 볼 때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늘어간다면 민법은 용어가 좀 어렵다. 근데 세법 가면 약간 딱딱하긴 딱딱한데 뭘 말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공법은 이게 첫 장에서 안 넘어가요. 맞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공부가 있는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 공부를 한 사람도 솔직히 이게 우리가 만약에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든 이런 건 배웠지만 이게 행정법 중에 되게 개별법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학부에서 전공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 강의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 강의할 때는 공법 자체에 강의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려고 막 국회 도서관에서 자료 찾고 막 이럴 때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쉽게 공부했던 방법은 그거였던 것 같아. 전체적으로 내 처음부터 끝까지를 안 봤어. 근데 앞장에서 뒷장으로 넘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게 뒤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줄거리를 예를 들어 소설책을 읽을 때 맨 앞에 줄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처음 읽을 때랑 그냥 처음 읽을 때랑 다르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렵게 읽었던 책이 달과 육펜스인가? 도저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줄거리를 딱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이 내용이야? 그 다음에 책을 읽으니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이 요런 거구나 라고 알고 그 다음에 읽으면 이게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등산 갈 때 솔직히 한 2시간을 등산해야 돼. 그러면 그냥 목표로 가는 게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막 가는데 두 번째 내가 청계산 갈 때 느낀 건데 두 번째 갈 때, 세 번째 갈 때 주변이 보인다. 보여. 이게 옛날에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야. 왜?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갔다 왔기 때문에 2시간 안에 내가 이제 갈 수 있어. 그럼 그게 있으니까 왼쪽에 안 보이던 생물이 보이고
저쪽에 있는 뭐 나무가 좀 보이고 이런 게 보이는 것처럼 이 공법도 처음 한 바퀴 돌 때가 제일 어렵지 한 바퀴를 빨리 돌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내용에다가 살 붙여 나가면서 보면 아 이걸 법을 만들 때 솔직히 잘못 만든 법들도 보여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만들어진 법인데 그동안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용을 좀 보면서 아 재밌게 좀 본다 그러면 이게 잘 보이는데 처음 공부한 사람이 이 공부가 재밌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한 바퀴 돌고 우리가 아니까 아 공법 어려운 거야. 내가 한번 해봤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이제 아는 상태에서 전달을 하는 거니까 쉽지만 모르는 사람이 저를 억지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항상 그 얘기는 해요. 아 그냥 진짜 허벅지 꼬집고 한 바퀴만 딱 저랑 같이 돌고 그 다음에 2바퀴 돌 때 그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자. 이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그때 한 그 말들은 2번째 때 이제 뭐 쉬는 시간에 잠깐 뭐 화장실 간다거나 뭐 이제 길 가다 만나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 이제 오늘 들으니까 이해된다. 이런 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견뎌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넘어가고 나면 공법도 되게 재밌는 과목이 될 수 있고 실무 사례랑 연결해서 이게 보게 되면 이걸 나중에 내가 실무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뭐 이걸 나중에 내가 일을 할 때 이 말을 써먹어야겠다. 뭐 투자할 때 내가 이걸 활용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공법은 되게 활용도도 높고 재미있는데 그냥 무작정 앞글자 따고 뭐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진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니까 재미가 없는데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실무적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좀 분명히 이제 흥미도 갖고 공부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고인물이라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두 분이서 하는 얘기는 거의 뭐 일맥상통하네요. 근데 교수님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항상 보면은 책이 앞부분만 새까마니까 뒷부분을 안 보는데 뒷부분을 봐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처음에 견디지 못하고 국계법 중간에 조금 보다가 덮고 하다 보니까 공법이 어려운 거죠. 그러다 개발법 가가지고 뒤통수 맞고 그래도 국계법만 잘해도 뭐 나머지 좀 찍어서 좀 얼추 몇 개 맞으면 그렇게 해서 멸할 수 그렇죠, 멸할 수 있죠. 근데 국토개법이 12문제 나오는데 작년이 너무 쉬워서 작년에는 12문제 다 맞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근데 평균적으로 한 공부를 1년간 했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한 9개, 10개? 2개 정도는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 틀리라고 내니까. 그래서 안전빵으로 국토개법하고 건축법을 같이 하고 나머지를 찍어서 가는 형태가 대부분 이제 꽈락자를 넘기는 거지. 저도 그렇게 공부했던 거야. 국계법,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하고 그치. 도시개발법이나 뭐 조합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패스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일단 뭐 저야 뭐 그냥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문법은 일단은 그러면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실수 이것만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여기서 자기만의 알고 있는 어떤 핵심이 되는 노하우 하나씩만 전달해주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준성 교수님 먼저 고인물은 말을 좀 처음부터 너무 숫자 외우는 거에 치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30일, 60일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한 숫자들이 있는데 해제 사유라든지 이런 데서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너무 짜잘한 숫자들에 치중하고 하다 보면은 숫자들만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인데 그건 처음부터는 절대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맞아. 맞아.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저도 숫자 하나도 안 외웠어요. 공부할 때. 제가 세봤어 옛날에. 또 말 많아지는데 이 문제 40문제 중에서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문제 나온 거를 막 3회차가 있으면 숫자가 나와 있는 게 답이 돼 있는 것만 골라봤는데 한 해마당 2문제 이상이 안 나와. 근데 이거를 숫자를 외워라 안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지문상에서 맞는 지문으로 나올 때도 있고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답으로 만들려고 했던 오로지 숫자만을 위한 문제는 많아야 2문제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외우려고 달려드니까 근데 그거는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나중에 이제 숫자 정리, 권한자 정리 이런 게 있어. 전 이제 체계도에다 뒤에다 붙여놨는데 그 숫자 관련된 거나 권한자 관련된 걸 다 모아놨는데 그때 한꺼번에 이거 한 1시간 정도 정리해서 공부하면 끝날 거를 매일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까지 일단
별로 그러니까 이제 숫자 외울 건 너무 많은데 사실 답으로 나오는 숫자의 정답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좀 낮다. 그치. 그렇죠. 어차피 공법은 좀 고득점은 아니고 네. 일단은 고득점은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이 있고 그치.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데 필요한 50점, 60점 이 정도가 적당한 점수일까요? 아닌가? 내 생각이고? 그건 자기 생각이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네.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면 60점 정도는 6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보다 어느 정도 이제 잘 공부를 하신 분들은 70점 정도는 쉽게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이제 어떤 목표 점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일반적으로 이제 중개사법을 75점, 80점 정도 맞아야 2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공법은 그러면 몇 점 정도가 목표 점수가 돼야 될지. 기본적으로 당연히 60점은 맞아야 60점.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운 좋으면 70점 이상도 그렇게 맞으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60점 정도. 우리 고인물 상철 쌤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요즘에 중개사법이 예전보다 생각보다 어려웠어. 맞아요. 얘가 옛날에 80점, 예를 들어서 막 90점 나올 때였는데 최근에는 공부를 많이 해도 7점이나 6점 맞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옛날처럼 공법이 40점이 나왔는데 중개사법에서 20점을 줘야 되는데 얘가 80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80이 안 나와. 중개사법 이제는 이제 진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이상 그럼 얘가 70점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10점 정도를 다른 과목에 줄 수 있다 그러면 공법이 50 이하가 나오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려면 일단 무조건 55점에서 60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사가 강의할 때는 70에서 80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100점으로는 못해요. 20점은 버리고 80점 선에서 나는 10점까지 마치겠다라고 강의를 해야 이 학생들이 60점에서 65점까지 따라오니까 저는 그 난정권 점수는 그냥 제일 좋은 게 60점 같아요. 60점. 그렇군요. 일단 뭐 이제 수강생들은 전체 과목을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시간 대비 맞는 점수 2차에서 우리 중개사법 공법, 수법 공시법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내 공법은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래도 점수를 55점에서 60점 정도까지는 목표를 하고서 그래야 떨어지더라도 밑이 안 보이잖아요. 45점, 50점을 목표로 하면 이거 위험해요. 그리고 올해가 또 특히 작년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난이도가 좀 그래도 약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그 강사하는 느낌이 있잖아. 촉이 있죠. 이 촉이 올해는 좀 고인물의 촉이 또 중요하지. 왔어. 이게 올해 한번 흔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 시험 끝나고 다시 한번 촬영할 겁니다. 네, 시험 끝나고 나서 촬영할 때 올해 시험 좀 어렵게 나왔다. 이게 맞았는지 이거는 나중에 밑에다가 댓글로 오겠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험이 올해 공법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좀 약간 너무 난이도를 낮게 잡고 공부하지 말고 약간은 높게 봤으면 좋겠다. 공법에서 농지법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그 농지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찍어야 되나요? 저 때는 그냥 뭐 하나를 찍고 그냥 5번 많이 나오니까 5번 찍어. 5번 찍으라고 그렇게 그랬어.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5번 찍으라고 그래. 아 그래요? 근데 소유 파트는 좀 약간 할만하거든. 소유? 네. 농치증이랑 네. 그런 것, 농치증 부분. 그러니까 뭐 자주 나오는 부분만 조금만 그치. 하고 네. 나머지는 그냥 찍자. 그거의 기력을 막 쓸 시간에 좀 다른 법에 더 신경 쓰는 게 나니까 어차피 나머지 문제니까. 부분은 농지법에서는 저희가 아마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마다 다 나올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은 요거는 꼭 좀 보고 가라고 그거만 보고 가도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공법에서 여러 이제 법률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공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나 단원 우선순위를 뽑자라면 일단 어준성 교수님 먼저 일단 무조건 내가 공부를 1단원부터 쭉 해나가는 거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단원부터 이렇게 중요도를 잡고서 하나씩 내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 이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공법을 공부할 때는 국계법을 보셔야 돼요. 국계법, 1단원 국계법. 국계법을 모르면은 개발법이랑 정비법은 그냥 다 암기상이 돼버려요. 근데 국계법을 이해를 하고 나면 개발법, 정비법에서 충분히 이해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는 국계법이고 건물에 관한 것에서는 이제 건축법을 아셔야 되는데 건축법은 아무래도 암기상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는 국계법 위주로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라든지 그런 데는 건축법이랑 주택법에도 힘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는 국계법 일단은 잡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정비법. 정비법 그건 좀 나중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나중에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비법은 사람에 따라서 되게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세하고 되게 출제되는 내용이 되게 세세하게 나오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틀리라고 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국계법 보시고 그걸 가지고 개발법이랑 정비법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놓고 문제풀이 가서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은 보충을 하시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철 쌤은 어때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팁으로 드린다면 이제 6개 법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토개혁법은 절대 버리면 안 돼. 얘 버리면 그냥 가장 국법 버리는 중요한 거야. 법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이 부분만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잡고 가야 되는 것들이 국토개혁법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시잘부 책을 따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다음에 또 나와. 그럼 그게 해보면 한 2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24문제가 딱 60점이에요. 그럼 난 다른 거 다 못하면 그것만이라도 단단하고 가자 라고 해서 처음에 2004년인가? 그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출문제 막 분석하면서 만들기 시작해서 플러스 알파 하다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출제위원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가 약간 변형이 될 뿐이지. 근데 틀려라 한번 너 해봐 라고 하는 문제는 여지없이 손을 못 대. 이거는 선생도 우리가 풀면서 저도 뭐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법조문 내가 뒤져봐야 돼. 그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푸니 그 사람들이 답을 찾겠냐고. 근데 그런 것들을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는 그런 문제를 못 내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내면 그 학생들이 그걸 공부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간치 문제만 낸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그러다가 시험장 가서 딱 보면 네가 안 가르쳐주고 나왔다는 거야. 안 그런 날이 가장 많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냈으면 너 때문에 망했어. 이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듣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명확해야 돼요. 24개 명확하게 맞힐 수 있으면 맞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플러스 이걸 다 맞추고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항상 교수님들이 여기 파트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보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크 잘 했다가 그 부분만은 다른 건 내가 다 버려도 요거는 봐야겠다.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은 한 24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만 학습하셔도 충분히 60점 이상 나오지 않을까. 또 보여서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박 PD님께서 편집 다 하실 거니까 내 거 다 자르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내 강의의 장점은 이렇다. 그래서 나랑 같이 공부하면 이런 부분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홍보 시간 잠깐씩 드리겠습니다. 어준성 교수님 먼저. 그리고 고인물 선생님. 나 조금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동안 여기 메가랜드에 오기 전까지는 판서를 많이 했었는데 그 판사던 내용들을 제가 강의 노트로 정리를 한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만 가지고 마지막에는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전범위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 노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아마 다른 교수님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기본서라든지 요약서를 좀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항상 다 밑줄 쳐드리고 기본서랑 요약서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노트 꼭 무료로? 네네. 그렇구나. 교환에 올라가 있습니다. 프린트 할 수 있게. 네. 저는 돈 주고 파는데. 자 이제 자타공인 1등 공법 선생님 네. 짧게 하세요. 짧게. 저는 제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고상철의 시그니처. 시잘부입니다. 시잘부만 달달 하셔도 모든 과목에 있어서 다른 거 모르겠다. 그럼 나는 이것만이라도 해서 평균 6점 이상 올리겠다. 꼭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4월 달에 아마 특강하거든요. 4월 달에 특강하면 그때 책이 나올 거니까 그때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6점 나올 수 있다. 자신 있게 전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법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